안녕하십니까. 압도적 1등급으로 연승하는 영어 고연승입니다. 네, 5부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5부는요, 선생님이랑 38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38, 39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 트렌드에서 거의 가장 어렵게 나오고 있죠. 오답률 탑5 하게 되면 거의 매번 들어가는 문장 삽입 유형이 되겠고요. 삽입 유형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킬러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순서 삽입의 그 삽입 부분을 보실 건데 어떻게 푸는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 문제의 평가원의 매뉴얼 자체가 글이에요. 글의 응집성을 보는 거고요. 글의 일관성을 보는 거예요. 응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말로 얼마나 글이 타이트하게 연결되는지를 너희들이 잘 파악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응집성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지대 서치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였죠? 지시어와 대명사와 such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어주는 말, 특히 우리 이런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 이라든지 but, instead, rather과 같은 이어주는 말이 드러나 있는지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글을 읽으시면서요. 글을 읽으시면서 이 문장이 꼭 들어가야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1번 이 답이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2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명확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히 생기기 위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예를 들어 논리적인 갭이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 뭔가가 단절된 부분, 갑자기 생뚱맞은 소재가 드러난다라든지 갑자기 너무 구체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좀 따지면서 보셔야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드 서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분석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주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바로 갈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It does this라고 세상에나 이렇게 계속해서 지대 서치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요, 이것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뭐고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말 그리고 걸어주는 말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함으로써? By making your taste buds, 당신의 미래를요, 맛을 느끼는 부분이죠. 미래를요 perceive, 뭐 하도록 한대요? 인식하게 한대요. 이러한 맛을요. 뭐 이러한 맛이 또 뭐냐. 지대 서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시어, 대명사, 서치와 같은 걸어주는 말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 땡큐죠. 어떻게 보면 단서가 많은 거예요. as 뭐라고 느끼게 해준대요. 뭐라고 인식하게 하냐면 bad, 별로야, 맛이 별로야. 그리고 심지어는 역겨워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번 앞에 문장들이 쭉 이어지게 될 텐데 1번 앞에 있는 문장들의 경우에는 우리 글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건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독해가 아주 필요한 곳이다 볼 수 있겠죠. 자연계에서 만약에 어떤 동물이 먹어요. 뭐를요?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섭취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요, 어떤 식물이냐, 굉장한 풍부한 anti-nutrients 하게 되면은 anti가 들어가면 얘들아 뭐죠? anti-fragile 하게 되면 fragile은 연약한 거잖아요. 연약한 거랑 반대. 나는 연약하지 않다. 연약하지 않은 게 바로 anti-fragile이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항영양소. 풍부한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봤더니 to make it feel unwell. 근데 먹었더니요, feel unwell.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if니까 그렇게 되면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다시는 그 식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먹지 않겠죠.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봤을 때 동물은 또한 know, 알아요. 자, 뭐를 아냐? No. To stay away from. stay away from 하게 되면 멀리 하는 거거든요. 뭘 멀리 한답니까? These plants. 이러한 식물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안대요. 오케이. 수년 동안
자, 어떤 것의 수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이 붙냐면요. evolution, 진화, 그리고 정복가요.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그 수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년 동안 그 세월은요.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내재된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지능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this 보시고 계십니까? 자, 이 무슨 지능이냐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아파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화를 시키면서 이 항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식물을 먹지 않는 게 바로 지능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걸 직관적으로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해줘요? 타고난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생물한테 이런 타고난 지능이 있어. This intuition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타고난 지능, 직관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this라는 걸어주는 말로 지대 서치의 this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직관은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not just seen in animals. 동물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동물 말고 다른 데에서 어디서 보이는데 이 얘기가 나오겠죠. So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이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래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물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래라는 식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뭐가 된다? 직관이 있더라.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Dr. Stephen Gundry justifies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건드리라는 박사님은요. 정당화하십니다. 정당화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정당화하는지가 나와요. Justify A as B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뭐라고 정당화해요?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정당을 하신대요. 즉 뭐다? 우리의 내재된 지능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 내재된 지능, 결국엔 우린 뭘 갖고 있다?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다. 유전적으로도 뭔가 나의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들 것 같은 그 식물을 먹지 않는 게 인간에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유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많은 이 야채가요. 풍부해요. 풍부하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가? 항영양소가 많기 때문에요. 당신의 몸은요. tries, 노력해요. 뭐 하려고? keep you away from, 당신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뭐로부터? them, anti-nutrients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While you are still fragile and in development, 당신이 아직까지 계속 좀 연약하고 발달 중인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린아이일 때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이 몸이 어떻게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유전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한다. 뭐를 떼어놓습니까? anti-nutrients가 있는 어떤 야채를 떼어놓는다가 되겠죠. As you grow, 당신이 크고요. 몸이요. become stronger enough. 충분히 강해집니다. 뭐 할 때까지 강해진대요? To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이러한 항영양소를 충분히 감내할 정도까지 강해지면 갑자기 걔네들은요. no longer 더 이상 예전처럼 맛이 이상하고 뭐 별로다라고 생각할 만큼 맛이 나쁘지 않게 된대요.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떼어놓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당신을 떼어놓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서 맛이라는 소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맛에 대한 소재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그쵸. 맛에 대한 거 여기서 나왔었죠. It does this라는 게 5번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신을 하시려면 넣어놓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뭐라고 하는 건가 봤더니 우리 몸이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채들로부터 우리를. It does this. 우리 몸은 그렇게 수행합니다. 떼어놓으려는 걸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는다라는 거는 내가 야채를 못 먹게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래로 하여금 그 맛을, 야채의 맛을 너무 별로다. 거의 뭐 토 나올 지경이야. 이렇게까지 느끼게 만들면서 떼어놓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떼어놓는 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몸이 크면 예전처럼 그 맛이 이상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피망이라든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맛이 없다라고 느끼고 막 토하고 이런 거는 유전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면은 어떻게 된다? 크면 막 잘 먹고 막 야채 뭐 없어서 못 먹는다 막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약간 오바를 보태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맛에 대한 워딩이 전혀 없다가 5번에서 등장하면서 주어진 문장에 있는 맛에 대한 이 언급이랑 같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it이랑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걸어주는 말이 뭔지를 보면서 확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갈게요. 자, 이제 그리고 39번. 39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리학적으로, 우리 문제의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가 항상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말로도 어려운 걸 영어로 해놔서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나 우리는요. 이 문장에 있는 모든 걸 100% 이해하고 예를 들어 과학 지문이면 과학 원리를 100%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걸 출제하는 그 논리를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어적으로 however 이런 식으로 뭔가 뒤집히는 이야기,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위치를 네가 파악할 수 있니? 요 정도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거 과학 그 우리말로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말로 뭔가 그 원리를 100%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앞뒤의 논리 관계를 따져보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however 나왔어요. however 나왔으니까 사실 이것도 땡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however 하고 but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모는 굉장히 잘 쳐요. 그러니까 일단 however, but 뒤집어지는 얘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however 이라는 이 접속사가 뒤집어주면서 앞뒤에 다른 논리를 펼칠 수도 있는데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도 좋고 피자도 좋고 however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 케이크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려고 계속 좋아하는 얘기잖아 얘들아. 뒤집어준다 그러면은 좋아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however 나오면 싫어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조하려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however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the rigidity of rock, rigidity 하게 되면 강도거든요. 단단함. 이 돌의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 That land rises and falls.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동사입니다. With 뭐를 가지고? With the tides. 조수를 가지고. 해수면의 그 높이죠. 높이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By a much smaller amount than water. 물보다 훨씬 더 적은 양만큼 물보다 훨씬 더 적은 양만큼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럼 물이 더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Land rises and falls with the tides by much smaller amount than water. 누구랑 누구 비교하고 있어요? 땅, 물 비교하고 있는데 누가 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물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자, 그래서 which is why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It is why 하게 되면 그래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오로지 뭐면 바다의 조수만 눈치를 채는 거래요.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거를 눈치를 채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조수만 눈치를 채는 거야. 물이 오르락 내리락을 더 크게 하거든. 여기서 바다의 조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 잘 이해를 했고요. 뭐 여기서 뭔가를 조금 더 깊이 나가기에는 어차피 정보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The difference, 차이점입니다. 다래요. gravitational pull 하게 되면 중력이거든요. 끌어당기는 거니까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 어디에 그게 힘이 가해지냐면 지구에 our planet, 우리의 뭐 행성이라고 그러니까 지구겠죠. 지구의 서로 다른 부분에 가해지는
달의 중력의 힘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있고 지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중력 얘를 끌어당기는데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지구의 그 부분마다 다르게 이 풀하는 힘이 당기는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 차이는 효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뭐를요?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들어낸대요. 잡아 늘리는 힘. 그래서 뭔가를 잡아 늘린다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달로 이렇게 잡아 늘려서 뭔가가 달라진다.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It makes our planet slightly stretched. 그것은요, 잡아 늘리는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힘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걸어주는 말에 역시 잘 반응을 하시고요. 그것은요, 우리 지구가 살짝 stretched out, 늘려져서 퍼져나가게 해요. stretched out이라는 건 팽창하게 만듭니다 라는 거죠. along, 뭘 따라서? 어떤 시각을 따라서. line of sight, 시각의 방향이에요. 쳐다보는 방향. to 다음에 목적지, 방향 어디? 달을 따라서 살짝 팽창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약간 얘들아, 약간의 이제 과도한 오바를 하면 지구가 좀 이렇게 팽창을 한다라는 거죠. 달 방향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 그리고 살짝 compressed라는 건 압축이 되는 겁니다. 압축이 돼요. along, 뭐를 따라서 이 방향으로는, 어떤 방향으로는 perpendicular 하게 되면 직각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방향이랑 직각이 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겠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것에 대한 직각의 방향을 따라서는 조금은 압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납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뭔가 팽창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한 상황이 됩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The total stretching caused by the moon's gravity.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달에 의해서, 달의 중력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tidal이라는 건 조수예요. 조수의 이 늘어남. 조수의 이 늘어나는 것은요, affects,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요. 우리 전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준대요. 뭐를 포함해서? 두 개 다. 뭐랑 뭐? land and water. 땅과 물. 잠깐만.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땅과 물 이렇게 나왔었잖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땅과 물을 포함해서 안팎으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영향을 꽤 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볼게요. 땅과 물에 영향을 주고 안팎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봤더니 the stretching also explains, 그리고 그 늘리는 것은요, 그 늘어남은요, 또한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 Why there are generally, 보통 두 개의 high tides 하게 되면 만조죠.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두 번이 있고, 두 번의 해수면이 낮을 때 low tides가 두 번이 있는지를 in the ocean each day, 매일 바다에서. 그럼 잠깐만, 아까 땅과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이 났는데 뒤에서 이 바다에서는 두 번의 만조와 두 번의 간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stretching이라는 현상이 설명해 준다라고 했어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땅과 물을 비교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물에서 이 조수간만의 차, 그쵸? 위아래 이 어느 정도의 그 높이의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만, 바다의 조수만 봐라는 게 주어진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땅과 물로 나오고 바다의 조수가 등장을 하는 상황이죠. 첫 번째로 여기서 바다의 조수가 등장을 하고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바다에서는 두 번의 만조가 있고 두 번의 간조가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 갑작스럽죠. 땅과 물 얘기 나오다가 바다에서 두 번의 만조, 두 번의 간조 나오면 조금 갑작스러우니까 소재가 바로 등장하기 전에 3번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 얘기할게 라는 거를 보여주고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만조와 두 번의 간조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3번인 건 알겠고요. Because Earth is stretched much like a rubber band. 우리 지구가 늘어나집니다. Much like, 굉장히 비슷하게, 뭐랑? 고무줄이랑 비슷하게 지구가 늘어난대요. 신기하죠? The oceans bulge out. bulge out 하게 되면 팽창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The oceans,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oceans라는 거는 바다 부분이잖아, 얘들아. 이 바다 부분이 bulge out, 밖으로 팽창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both bulge out 하게 되는데 둘 다. 두 양쪽 다 해서 이 양쪽이라는 건 facing toward the moon. 달을 마주보고 있는, 달을 보고 있는 쪽에서도 팽창을 하고요. And on the side, 이 방향, 이 양쪽에서라고 했으니까 반대쪽이겠죠. Facing away from the moon, 달이랑 반대로 보고 있는 away라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팽창을 한대요.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팽창하는 부분이 양쪽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as Earth rotates,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we are carried through, 우리는 실려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지구에 지금 실려 있는 상태죠. carried through, 그래서 이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려서 통과를 합니다. Both of these tidal bulges each day. 매일매일 이 두 개의 조수로 인해서 생기는 팽창한 부분. 그죠? tidal bulges, 이거 명사예요, 얘들아. 팽창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당연히 그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지나가게 되겠죠, 이곳을. So, 그래서 we have high tide when we're in each of the two bulges.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팽창부에 한 번 있게 되면서 두 번의 만조를 겪고요. And 그리고 간조를 겪어요. 언제? At the midpoints in between. 얘네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얘네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간조를 겪습니다. 라는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겠다? 3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 얘기할게. 구체적으로 두 번의 만조와 두 번의 간조. 이거 왜 생기냐 하면 1에서 생기는 거야. 4번이랑 5번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영어로 하니까 충분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뭘 봤습니까? 선생님은 일반화시킨 거. 바다에 대한 등장이 언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걸 확실히 구체화시키려면 일반화 뭔가 시킨 처음에 등장하는 대상의 소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이 원리를 모든 걸 이해해야겠다라는 측면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는 뭐 지구과학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영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화와 구체화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가보도록 할게요. 40번에서 보통 이렇게 좀 쉬잖아, 얘들아. 근데 이번 40번도 쉽지가 않아요. 40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험으로 많이 나오죠. 실험으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평가원 트렌드에서는 실험이 좀 등장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요. 글의 논리가 명확한 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든지 A-B 구조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소재가 계속해서 대비가 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실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요약문부터 읽을게. 요약문이 결국 주제문이거든요. 자, study 어떤 실험인데요. 그 실험 안에서 10대들이 표현을 했어요. 뭘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를 보니까 10대들이 선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거 hesitation이니까 주저하는 거. inability 하게 되면 inability는 무능력이죠. 무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간에 뭘 표현했대요. to work with,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해 아니면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 하트예요. 하트 깨진 거고. 자, suggests that 이러한 study가 사실은 지금 주어인 거죠. 근데 그 study 안에서라고 선생님이 뭐 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걸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좀 많이 무서워하는데 바로 그냥 얘들아 which 자리를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앞에서 받아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명사를 그냥 걸어주세요. 연구긴 연구인데 그 연구 안에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연구는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준대요. 시사합니다. 자, 뭐를 시사하냐?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assumption based라고 하면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선입견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선입견이 rational economic behavior,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봤던 even at, 이 부분 한번 볼까요? even at a financial cost to themselves. 자기 스스로들에게, 티네이저겠죠?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cost라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심지어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뭐가 될까 얘들아? 앞에는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좋아해 라는 식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플러스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논리상 그런 거예요. 논리상. 그래서 사실상은 이 하트 깨지는 얘기가 아니라 preference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도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한번 추려놓고 앞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40번 여기 가볼게요. Study, investigated.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구 펼쳐집니다. 조사를 했어요. 뭐를 조사했냐면 경제적인 비용, 뭐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비용. 뭐 지금 한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상. 요약문 얘기. 선입견. 뭐에 기반한?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한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되든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자, 조사자들은 gave, 줬어요. 한 그룹의 Danish teenagers, 덴마크 티네이저 10대들한테 줬어요. 뭘 줬대요? The choice를 줬대요. Give A, B 형식인 거죠. A한테 뭐를 줬다? 선택지를 줬어요. 뭐에 대한 거? Working with one of the two people. 두 명 중에 하나랑 같이 일할래? 누구랑 일할래? 라는 선택지를 줬대요. A랑 일할래? B랑 일할래? 선택지를 줬어요. 자, 10대는요, had never met either of them. 이 두 명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One of the people had a name. 자, 그 A, B 중에 한 명은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걸 보여주는, 어떤 걸 암시하는 이름이냐면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자, 그들이 비슷한 인종적 혹은 종교적 background라는 거는 여기서 배경이죠.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었나 봐요. To the teenager, 누구한테? 누구랑 봤을 때? Similar to, 여기서 similar가 여기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연결이 된 거죠. 10대랑 비슷한 인종적인 혹은 아니면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명은 비슷한 사람인 거고, 그럼 뭐 B는 안 봐도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지. The other, B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had a name,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That suggested, 암시하는. They were from a different, 다른 인종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배경에서 왔다. 뭐 이거를 암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비슷한 배경인 거고 얘는 다른 배경인 거고 이렇게 두 개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The study showed that, 자, 우리 연구가요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That the teenagers were prepared to, 10대들이 준비가 되었다. 뭐 할, earn, 뭐 돈을 벌 준비가 되었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8% 덜 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줬대요. 만약에 이 10대들이, 티네이저 10대들이 could work with someone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10대들이 생각을 하기에 삽입이죠. 주어, 동사, 문장 구조로 지금 삽입이 됐어요. came from the same ethnic, 똑같거나 똑같은 인종적인 혹은 종교적인 배경으로부터 온 사람이랑 일할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8%를 덜 받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랑 일할 경우에는 8%를 덜 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And this prejudice was evident.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은 명백히 보였다라는, evident, 명백했다. Among teenagers, 10대 사이에. 어디에서? With ethnic majority names. 인종적으로 주요하게, 그러니까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의 이름들을 이루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those with ethnic minority names.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어떤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이름은 또 좀 소수민족들이 쓸 수도 있는데 이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상관없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은 계속 명백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 자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수 인종들이 쓰는 다수의 인종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 실험 결과가 못 믿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든 아니면 다수 민족이든 그 이름은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선입견은 명백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거죠. 실험에 이제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10대들은요, 맹목적으로 이게 포인트죠. 맹목적으로 어떤 근거 없이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s. 본인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함께할 동료의 인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오른 거죠. 나랑 같나? 다르나? 뭐 이렇게 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They then applied, 그리고 우리 teenagers, 10대들은 그 다음에 적용을 했어요. 그 선입견을 적용했어요. 누구한테? To those assumptions. 그러한 가정에, 그리고 선입견을 심지어 적용을 했다. 선입견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선입견?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인종일 거야. 비슷한 종교적 배경을 가질 거야. 라는 거를 적용을 심지어 했어요.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했냐. 이런 정도까지, 어떤 정도? They actually allowed that prejudice. 그 선입견이 실제로 뭐 하게 했다? To reduce their, 그들의 10대들의 자신의 잠정적인 인컴, 수입을 줄어들이게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8%를 덜 받는다라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람은 그래도 선택을 했고요. 8%를 덜 받는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가 나오는 상황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요, required, 요구를 했었는데 the two teenagers, 두 명의 10대가 to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데 for just라는 건 강조해요. 그저 90분만 일하면 됐는데도 그런 선입견을, 이름을 듣고 선입견을 가진 다음에 8%를 덜 받는 비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에 대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 왜 나온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이 정도는 덜 받아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편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단순히 90분만 일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비슷한 배경이라고 본인이 생각한 그 선입견을 적용한 그 가정에 기반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뭐가 됐다? 경제 행위, 본인의 경제적인,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조금 저하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상황? 선입견이 어디로 간 상황? 그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preference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다 아닌 거고요,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서 심지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뭘 보여주냐? 이런 걸 시사합니다. 이 가정에 기반한 선입견은요, 뭐가 된다?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를 outweigh, 이거보다,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정확한 얘기네요. outweigh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out이 붙은 단어들 해석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은데 뭔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뭐보다, rational economic behavior보다 중요하게 사려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outperform 뭐예요? 뭔가를 능가하면서 더 잘하는 거예요. outperform, 능가하다, 더 잘하다. 자, 이런 뜻이 돼요. out이 들어간 거 정확하게 해석하시고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류의 논리성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reinforce, 강화하다, strengthen, 이것도 강화하다죠. 이것은 강화한다. 합리적인 행위를 강화한다.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소리잖아요. 전혀 아닌 소리죠. overwhelm, 압도시키다. underlie, 기저에 깔려있다 라는 말인데 다 안 어울리고요. 정답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 와, 정말 쉽다. 막 이런 문제 아니었어요. 정답이 손을 들고 있다. 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요약문을 통해서, 요약문의 논리 관계를 통해서 A를 조금 쉽게 유추를 해낼 수도 있구나. 논리적으로 읽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는구나. 이런 거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41, 4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목이랑 어휘로 나오잖아요. 요즘 많이 틀리는 게 42번이에요. 42번이 예전에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가 않고 42번에서
많이 또 등급이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휘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휘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앞에 짧은 어휘 풀었었잖아요. 우리 3부에서. 마찬가지로 반의어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논리적인 맥락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신경 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사람이래요. 자, 이 사람이요. conducted, 실행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실행했어요. 뭘 보여주는 연구래요? 이런 걸 보여주는 연구래요. 아, 이렇게 꾸며주겠구나. Shows that our brains, 우리의 뇌가 excel, 잘한대요. 뭘 잘한대요? 만드는 걸 잘한대요. coherent라는 거는 일관성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필수적으로 사실인 건 아니래요. 일관성은 있대요. 근데 stories,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걸 잘한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아하. 그러니까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니까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그 이야기를 참 잘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대요. 익셀 잘 만들어내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뒤에 내용을 읽으면서 보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앞뒤 문맥보다는 전체를 읽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어휘도 출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뭐 AB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짧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읽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데 이 긴 문제의 40일 40일 장문에서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맞는 거야?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연구에서 split brain patients, split이라는 건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 뇌 환자예요. 뇌라는 게 여러분들 좌뇌랑 우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구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뇌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게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뭔가 손상이 가고 끊기면서 뇌가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환자들입니다. 자, 이 환자들은 were shown, 보여줬어요. 환자들은 뭘 보았냐? 이미지를. such, 그런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냐? that, 이런 이미지. it is visible, 잘 보여요, 눈에. to only, 어디에만 보이냐? only their left eye, 왼쪽 눈에만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있으면 편의 이상 얘를 조금 내려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눈이 있잖아, 얘들아. 이거 눈이라고 해요. 눈이라고 해요. 조금 무섭네요. 근데 이제 왼쪽 눈에서만 잘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봤대요. 그 다음에 요청받았다. were shown and asked요. 보여지고 요청을 받았다. 고르라고. 관련된 카드를 고르라고. with their left hand. 뭐를 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고르라 그랬대요.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카드를 골라봐.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left eye vision, 왼쪽 눈의 시력이랑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몸을 움직이는 부분, body movement니까 이제 왼손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are controlled, 컨트롤 되어요. 통제되어요. 뭐에 의해서? 오른쪽 헤미스피어, 반구예요. 헤미가 들어가면 얘들아 2분의 1이에요. 반. 스피어 하게 되면 9고요.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어디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우뇌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뇌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다. 자, 근데 분리뇌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그 연결, 뭐랑? 오른쪽 반구와 왼쪽 반구 사이에 그 연결, 이게 주어져. 그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손상이 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연결이 끊어져 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no information, no라고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 반응. 부정어 반응. 부정어로 처리해줘야겠죠. 정보가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간다. 건너가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건너가는 정보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의 반구에서 from A to B죠. 다른 쪽의 반구로.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 정보가 건너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결과 나옵니다. In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서 the right hemisphere, 오른쪽 반구는요, was doing all of the work,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거지. 왼쪽은 모른 채로 오른쪽이 다 하는 거죠. And 그리고 the left hemisphere, 좌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반구는요, was aware of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왜냐하면 끊겨 있잖아요. 소통을 둘이 하지를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느 정보도 못 건너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왼쪽의 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게 돼야 돼요. aware가 아니라 unaware 이렇게 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의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어느 정보도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정답 뭘까? B가 틀렸다. 이건 알겠죠? 가자니가는요.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가자니가. 그 다음에 이제 요청했어요, 얘들아. Participants. 자, 이 참가자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Why they chose the card that they did. 그들이 선택한 카드를 왜 선택했냐.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요청한 게 아니라 이제 물어본 거네요. 물어봤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Because language is processed and generated in the left hemisphere. 뭐뭐이기 때문에 뭐라서 이유를 지금 들어주는데 언어가 처리가 되고 생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좌뇌에서. 그러니까 왼쪽 반구에서 여기에서 언어가 처리되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반구가 is required to respond. 당연히 반응하라고 뭔가 요구를 받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 있는 정보를 모르잖아. 그지? 그런데 because of experiments design, 이 실험의 디자인, 실험의 설계상 오로지 오른쪽의 반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알고 있어요. 뭘 아냐? Why the participants selected the card. 본인이 이 손으로, 왼손으로 왜 그 카드를 집었는지는 오른쪽 뇌만 알고 있어. 근데 왼쪽 뇌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우뇌만 알고 있는데, 우뇌만 알고 있는 상황을 좌뇌 쪽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됐죠? As a result, 자, 근데 그 결과 봤더니, 자, 우리 가자니가라는 이 분이요, expected, 그 결과로 예상을 했어요. 참가자들이 to be silent, 조용할 거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When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그 물음에 답하라라고 요청받았을 때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But instead, 그런데 말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대신에 every subject, 모든 실험 대상들은요, fabricated,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응을 지어냈다. 잠깐만. 아까 우리 A에서 excel at 이라는 표현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도 오른쪽이 뇌가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르는데도 자네가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디 나왔죠? 지어냈다. 뇌는 이야기 지어내는 걸 잘한다라는 거. A가 그래서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앞뒤만 읽고 맥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 논리의 맥락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거 확인하시라고요. 꽤 종종 나오는 그런 이제 출제 논리예요. 지어냈대요. The left hemisphere, 왼쪽의 좌뇌는요, was being asked to 계속해서 요청받고 있는 거죠. Provide, 뭐 하라고, 제공해라. Rationalization, 합당화, 정당화 해라. For a behavior done by the right hemisphere. 오른쪽 뇌가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정당화해봐. 지금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 맞으니까 정당화하라고 한 거죠. The left hemisphere, 왼쪽의 뇌는요, 왼쪽의 반구는 몰랐어요. 그 대답을 모르지, 당연히. 오른쪽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but that, 그렇다고 해서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이 정답을 지어내는 것으로부터 좌뇌를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어내더라. 모르지만 막 지어서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That answer, however. 근데 그 대답은요, 좌뇌가 한 그 대답은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That answer from the left hemisphere. 사실은 그런 얘기죠. 자, 그것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지어낸 거예요. Now, 자, 이제 if this study, 만약에 이 연구가 had been limited to 어디에만 국한됐더라면 split brain patients, 이 분리뇌 환자에만 국한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interesting, 즐거웠을 거예요. But not very to us,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연관성 있진 않을 겁니다. 왜? 분리뇌는 그건 환자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리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연관된 건 아닐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고요. It turns out,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split brain patients, 분리뇌 환자가 aren't the only ones, 유일한 존재가 아니더라.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 이유를 지어내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봤더니 우린 다 그렇게 한대요. We all do it. 우리 다 그런대요. 아, 우리 다 지어내는구나.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지어낸다라는 거예요. 다 일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지어낸다. 이유를 만들어낸다. We all need a coherent story. 우리는 모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일관적인 이야기가 필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일관적인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when information in that story, 그 스토리 안에서의 정보가 뭐가 빠져 있어요. missing,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그저 fill in the details, 뭐를 채워 넣는 거다. 디테일을 그냥 넣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fabricate이 그냥 단순하게 이 분리뇌 환자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끝나게 되는 포인트가 된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목을 가볼 거예요. 우리가 42번은 골랐죠. Which side of the brain do we tend to use more? 우리가 좌뇌를 더 많이 쓰냐? 우뇌를 더 많이 쓰냐?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을 우리는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까? 쓰는 경향의 얘기가 전혀 아니죠? Goodbye. 1번 아니고. How our brain's hemispheres interact in storytelling. 우리 뇌의 hemisphere, 반구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상호작용을 하는지 in storytelling,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 오히려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split brain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닌 얘기고요. The deceptive brain, 기만적인 뇌, 속이는 뇌 이렇게 되는 거죠. Insights, 통찰력, 어디서부터 온? 분리뇌 환자의 study, 연구에서부터 온. 아, 맞네요. Deceptive, 일관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reasons, 추론하는 이유들을 fabricate, 만들어낸다. 라고 했으니까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To be creative, 창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Activate, 활성화시켜라. 두 반구를 모두, 당신의 뇌의 두 방구를 모두 활성화시켜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뭔가를 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The dominance, 우위죠, 우위. 어떤 위에 더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세한 겁니다. 왼쪽 뇌의 우위성, in image processing, 이미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처리 얘기도 아니었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에는 be unaware, 역시나 반의어로 가는 상황이었죠.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 마지막까지 들은 친구들은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출제 원리도 보고 어느 정도 이 해설을 들으면서 논리도 보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자,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ABC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패턴이 정해져 있죠. 순서를 봐라. 그죠? 첫 번째 순서. 순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칭하는 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치 불일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순서 같은 경우에는 A를 먼저 읽으시고요. B, C, D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특히 단절이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Basketball. The basketball felt like it belonged in Chanel's hands even though it was only a practice game. 이렇게.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이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것이 속한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샤넬의 손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에서 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 손에 농구공을 쥐고 있는 거죠. 비록 이것이 연습 게임이긴 했는데 she 누구겠어요? 샤넬은요 결정했습니다. Not to pass the ball to the twin sister Vasha. 자기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나 봐요. 그 자매 이름이 바샤인데 바샤한테 공을 절대 안 넘겨줘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Instead, 자, 안 넘겨주고 그 대신에 she stopped. 그녀는 멈췄어요. 안 넘겨주고 그 대신에 누가 멈춘 거겠습니까? 그쵸. A 같은 경우는 샤넬이 되겠죠. 지칭하는 바 바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샤넬이 됩니다. 샤넬은요 멈추고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shot the ball 이라는 거는 쏜 거예요. 골을 쏘다. 이렇게 쏘다. toward 뭐를 향해서? toward the basket. 골대를 향해서. 하지만 it bounced off. 다시 튕겨 나왔어요. backboard. 백보드 맞고 다시 튕겨 나왔대요. 공이 안 들어간 상황이죠. Chanel could see that. 샤넬은 볼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팀메이트들이 같이 팀을 뛰는 친구들이요. were disappointed. 실망했구나.
왜냐면은 점수가 안 나니까. 골이 안 들어가서 점수가 안 나서. The other team, 반대편 팀이요. got the ball, 공을 가져갔고요. 곧 scored. scored라는 거는 그치, 1점을 낸 거죠. 점수를 냈어요. 게임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끝냈다. 이제 샤넬이 지금 뭔가 혼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났구나. B 가볼게요. 다음 날에 샤넬은요, 챔피언십 게임을 했습니다. Against a rival school. 누구에 대항해서? 라이벌 학교에 대항해서 챔피언십 게임에 나갔습니다. 뭐 연습 게임 했으니까 챔피언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뭐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보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C. At first, 처음에 샤넬은 didn't like practicing with Basha. 바샤랑 같이 연습하는 게 싫었대요. 지금 뭐가 같이 연습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좋다 싫다라는 기호가 나오니까 뭔가 어색합니다. 일단 또 보류. 그리고 D로 가볼게요. When the practice game ended, the practice game이 나오면서 앞에서 나온 연습 게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네요.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이렇게 가니까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아하 그러면 D가 붙는 게 일단 우선시 되는구나.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샤넬은요 느꼈어요. 그녀의 눈이요 sting with tears 눈물로 따가운 거예요. It's okay. Basha said in a comforting voice. 괜찮아. 이제 본인은 자기 때문에 졌으니까 이제 운 거지. 그 상황에서 자기 이제 쌍둥이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로 괜찮아 이렇게 해준 거지. 샤넬은 appreciated her. 뭐 그렇게 하는 게 고맙긴 했어요. 근데 Basha wasn't making her feel any better. 그렇다고 해서 바샤가 her 샤넬이죠. 샤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낌을 갖게 만든 건 아니래요. 괜찮다라고 위로는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상황. 바샤는 wanted to help her twin improve. 자신의 her twin 쌍둥이 자매가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뭔가 좀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느꼈대요. She invited her twin. 바샤는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뭐 하자고? To practice with her. 같이 연습하자고. E가 먼저 나왔네요. E는 누구겠어요? 바샤가 되겠죠. 같이 연습하자.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자, 학교 끝난 다음에 they got their basketball. 농구공 가지고. 그 다음에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basketball shots라는 거는 골을요. 그러니까 농구 골을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나와요? 연습이 나와요. 아하. 연습이 나왔는데 아까 C에서 연습 처음에 하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 연습이 이 연습이구나. 그래서 D 다음에 C가 이어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연습하자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하기 싫었다. 이 얘기죠. D, C 이렇게 가는 거고. 처음에 싫었대요. 왜냐하면 because every time Basha shot the ball, 바샤가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주어 동사죠. 바샤가 공을 골에 넣을 때마다 들어갔어요. when인 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whenever it was Chanel's turn, 본인 차례면 샤넬의 차례가 되면 그때마다 놓친 거예요. She got frustrated. 누가 지금 좌절했겠습니까? C가 가리키는 거 누가 좌절했겠어요? 샤넬이 좌절했겠죠. 그럼 사실 정답 나왔죠. A랑 C가 이미 샤넬이다. 그러면 E가 다르겠구나. 바샤가 지칭하는 바 E겠구나. 정답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지금 지칭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풀면요. 여러분들 다시 뭐 이렇게 A, B, C 보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not making a shot? 골이 안 들어가지? 이러면서 좌절했대요. Don't give up, Basha shouted after each missed shot. 그 모든 각각의 잘못 들어가지 못한 골이 있을 때마다 쌍둥이 자매가 소리 지른 거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After 12 misses in a row, 한 번에 쭉 in a row 하면 한 번에 쭉이에요. 한 번에 12개나 misses. 다 놓치고 못 들어간 거지. 그런 다음에 그녀의 13번째 샷이 went in 들어갔어요. And she screamed. 그리고 소리 지른 거예요. 지금 C에서 뭐가 나왔다? 13번째 샷이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소리 질러요. I finally did it. 했다! 막 이러면서. 드디어 했다! 막 이러면서. Her twin said. 그래서 그럼 이제 쌍둥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 I knew you could do. You could. 너가 해낼 줄 알았어. You가 누굽니까? 샤넬이 되겠죠. 샤넬이 되고요. 너 할 줄 알았어. 이런 거예요. Now let's keep practicing. 자, 이제 계속 연습하자. 이제 D, C가 나왔으니까 뭐밖에 없을까 얘들아?
B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챔피언십으로 이제 결승전으로 간 거예요. 라이벌 학교랑. 자, 라이벌 갔습니다. It was an intense game. 팽팽한 게임이었어요. 막 누가 이기냐 막 이런 굉장히 이제 싸움이 굉장히 접전이 벌어진 거죠. And the score was tied. 동점이었어요. 샤넬이 passed the ball by was passed라니까 패스를 받은 거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샤한테. 쌍둥이 자매한테 볼을 패스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샤넬이 갖고 있는 거예요. With 10 seconds left. 10초 남았습니다. 게임에서.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한 상황이고요. She leaped into the air, 공중으로 빵 하고 뛰어 오른 거죠. She, 누가? 샤넬이 그랬겠죠.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B는 누구겠다? B는 역시 샤넬이겠다. 샤넬은 공중으로 빵 하고 뛰어 올라서 shot the ball 하고 볼을 쐈어요. 그러니까 농구공을 던졌어요. 이게 되겠죠. It went straight into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바구니로. 바스켓은 골대니까. 농구의 골대는 바구니죠. 들어갔습니다. 샤넬의 마지막 슛이요. shot. 이 골을 쏘는 그 행위가 had made her team the champions. 뭐하게 해줬다. 그녀의 팀이 챔피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Make A, B. A가 B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샤랑 그녀의 모든 다른 팀메이트들은 막 축하해줬어요. 잘했어 말하면서 또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DCB로 가면 되겠다. 가볼까요? DCB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DCB 5번 여기 있네요. 5번으로 체크하셨죠 여러분들?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고요. 44번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 다른 게 뭐였어요? E가 바샤였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5번 보면요. 슛 연습에서 연이은 실패 후에 12번째 슛이 아니라 13번째 슛이라고 C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마무리를 할 텐데 뭐 이제 43, 45야. 여러분들 이거는 실수하지 않는 이상 크게 틀릴 걱정은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42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쵸? 아무래도 이 삽입 문제 한번 또 쭉 여러 번 복습해 보시면서 출제 논리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논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지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또 즐거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